윤철 변호사님 발언대로 나오시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수사가 진술에만 의존하면 항상 나중에 그 진술은 번복되므로 진실을 밝힐 수가 없고 또 객관적인 문서라든가 그런 거에서 보강이 돼야 된다. 뭐 저희가 배웠던 첫 번째 원칙인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은 너무나도 그 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그런 진술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3인성호라는 그러한 별칭이 붙은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유와 협박이 있었고 인권 침해 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 그의 주변을 초토화시키는 인권 침해 수사가 자행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는 좀 처분 문서 그 당시 쌍방울 측이 북한 측과 계약을 체결했던 처분 문서 위주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2019년 1월 17일 그 쌍방울 측과 아태위가 대북 사업 합의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그거 좀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맨 하단을 보시면 SBW 그룹이라고 되어 있어서 쌍방울 그룹에서 작성한 것인데 조선 아태위랑 나노스가 기본 합의서를 2019년 1월경에 체결을 했고 그 계약금으로 이행보증금 200만 달러와 300만 달러, 500만 달러를 지급하고 사업 개시일에는 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요 문서에 대해서 혹시 두 변호사님 보신 이 기억이 있나요? 요 문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 문서는 그 당시 쌍방울이 그 해외에서 1억 달러를 모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IR 보고서입니다. IR 보고서고요. 예, 그 나노스 주가 그래프 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2018년 12월 24일 날 4,990원, 5,000원에 불과했던 주가가 거의 한 달도 되지 않아서 9,153원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방울 측에서는 대북 사업을 빙자로 해서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할 때 보여드리겠지만 수원지검에서도 검찰에서도 또 국정원에서도 이거는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빙자한 주가 조작이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쌍방울이 뭐 스마트폰 비용을 일부러 뭐 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 여기 보시면 아니 이거 말고요. 예, 김영수 씨라고 현대아산 대북 사업을 했던 전략기획실장을 영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노스는 김영기 전 통일부 차관 고문을 영입해서 여기 맨 아래 보시면 대북 전문가 영입 소식에 주가가 강세를 형성했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아까 두 번째 화면 좀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이게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으로 2019년 5월 12일 날 드디어 2조에 보시면 북한과의 지하자원 개발 사업을 위해서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 남측 회장 김성태, 그다음에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를 대표해서 박강수 회장이 찍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대북 사업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명확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방금 그 엄영수 실장은 당시 아무런 그 대가가 없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히토류 그리고 많은 지하 자원 그리고 태양 에너지 발전, 철도 사업, 북한에 있는 대부분의 자원을 모두 매각하는 그런 내용의 합의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 쌍방울 내부 문건인데요. 2019년 7월 1일 여기에 드디어 이게 쌍방울 내부에서 2019년 7월에 최우선적으로 회장님이면 김성태 씨를 말하는데요. 방북 추진을 해야 된다. 내일 지원, 이게 속옷 쌍방울이니까 내일을 북한에 지원하는 문제, 또 회장님 방북 문제, 또 아태 평화교류, 아태 협과 함께 제3자 합의로 추진을 해야 한다라는 내부 문서가 있다는 것이 또 여기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봐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에 대한 대납이 아니라 김성태 회장이 본인이 먼저 북한을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2019년 5월 12일 계약서는
비공개로 하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나중에 공개 합의서를 체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쌍방울로부터 돈을 한번 더 뜯어내려는 사기 수법이었고 결국 공개가 되어야지 주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김성태는 반드시 북한을 방북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문서가 바로 저것들입니다. 김성태가 평양을 방북해야 될 절대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이게 아까 장경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수원지검에서도 이 수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결론이 뭐냐,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 목적으로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린 것이다 라고 자기들도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김성태와 위 조합에 투자한 측근들 나노스 주식회사의 주가를 부양할 경우 전환가액 500원 대비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2018년 12월경부터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통한 대북 사업을 진행해서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아까 4,900원에서 9,000원까지 뛰었죠. 그다음 위 계획을 N 프로젝트라고 명명했고 N 활성화라는 댓글 부대까지 운영했던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객관적으로 다 뒷받침되는데 전환가액 500원 대비 막대한 시세 차익이 뭔지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나중에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수원지검도 인정했을 뿐더러 국정원에서도 이게 아마 2급 비밀 문서인데 국정 원장께까지 보고되는 아주 신중한 문서인데 여기서도 협조자는 안부수 씨입니다. 안부수 씨가 주가 조작 실행 가능성, 이에 따른 국정원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바 안부수하고는 이제 대북 사업 못하겠다, 협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 밑에도 보시면 안부수가 1월 24일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이사까지 취임했다. 그리고 나노스의 주가는 대북 사업 이자에 반영이 되어서 5,000원에서 9,000원으로 수익 상승했다. 그다음 PPT 화면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국정원도 이 북한과의 쌍방울의 500만 불이라든가 300만 불 이런 것들이 다 쌍방울의 반북 사업을 빌미로 한 주가 부양, 주가 조작이라는 것을 국정원도 인정했습니다. 검찰도 인정을 했고 국정원도 인정을 했고 안문수 씨 판결에 수원지법 판결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돌변을 한 겁니까? 3일 송화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진술을 김성태 씨에게 봐줄 걸, 그러니까 평양 거래를 통해서 진술을 바꾸게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한 가지 들어본 거 500원 전환 사채를 통해서 막대한 시세 차익을 노린다. 그 부분은 무엇인지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평균 주가를 당시 기준으로 보면 대략 5,000원에서 6,000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환가액이 500원이면 그 4,500원에서 5,500원 정도의 수익을 얻게 됩니다. 김성태 측의 주장 그리고 검찰의 주장은 당시 매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가 조작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출 받은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면 그 대출권자는 그 주식을 매도합니다. 결국 주식을 매도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당시 100만 주를 계산을 하면 5,500원 곱하기 100만 주면 무지막지한 돈이죠. 그만큼의 수익을 이미 확보한 것입니다. 네, 정리하시죠. 제가 좀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해주세요. 그 전환가액이 두 번 있었고요. 처음에는 100원이었습니다. 500원은 이 100원이 하다 너무하다 해가지고 조정한 가액이 470원 그럴 겁니다. 그 처음엔 1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노스라는 회사는 대주주 비율이 거의 90%가 넘어가는 그냥 소액주주가 없는 회사입니다. 소액주주가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쌍방울 입장에서는 주가 조작하기가 상당히 수월한 회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 주가 조작의 방법은 소액주주가 많다라고 하면 다른 방법이 사용되긴 했겠지만 대주주 비율이 많은 회사였기 때문에 전환사채 발행 그리고 전환사채에 의한 담보권 실행으로 행동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자료 나온 것 중에 IR 자료에 대해서는 검찰에서의 조사와 진술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냐면 김태균이라는 헤지펀드 매니저라는 분이 나와서 네,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네, 저 질문 대상이었습니다. 네. 예.
짧게 정리해 주세요. 예, 예. 김태균이 작성을 했고 김태균이 작성했다라는 게 주요 사실로 인정이 돼서 유죄가 입증됐는데 방금 엄영수 그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작성했다라고 진술을 해서 이 부분이 좀 모순이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